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션 제네레이션, 페이스 제네레이션 이렇게 세 파트를 제가 맡게 됐는데 우선은 제가 진행하는 과제에서는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모션 제네레이션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전 방식과 똑 동일하게 모티베이션부터 현재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랑 그 리서치 이슈 그리고 컨쿠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모티베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밸류에이션 오브 인터랙션, 소셜 인터랙션에서 발표를 한 내용에 따르면은 어떤 소셜의 키 포인트가 되는 스킬들 중에서 다양한 스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스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닥터 알버트의 7대 38대 55 룰에 따르면은 그 이제 소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스포큰 워드나 보이스 톤보다 바디 랭귀지가 55%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포즈 이스티메이션과 모션 제네레이션 또한 이 바디 랭귀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그 포즈 이스티메이션과 모션 제네레이션을 통해서 바디 랭귀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AI 아바타 입장에서 보면은 AI 아바타의 그 퍼셉션, 언더스탠딩, 리퍼, 리스폰스 부분에서 중에서 이제 포스 에스티메이션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우선은 다양한 그 어떤 누가 얘기를 하는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디텍트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유저가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를 디텍팅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되고 이 부분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담당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네, 우선은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크게 이제 RGB 이미지나 뎁스 이미지에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주요한 바디 파츠 조인트를 찾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를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조인트 주요한 포인트들을 몇 개를 사용하는지 또한 중요한 물음이 되게 되고 이 몇 개의 조인트를 사용하는지는 어떤 태스크나 모델에 따라서 다양한 개수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아래에는 다양한 조인트 개수를 사용한 예제가 되게 되는데 우선은 주로 이제 숄더나 이제 뭐 다리나 이런 팔 같은 부분들은 모두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는 구조가 많지만 특히 손이나 얼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손에 대한 조인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예제는 매우 적은 수의 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예제로는 손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피처들을 사용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손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어떤 모션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따라서 다양한 개수의 조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포즈 이스티메이션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디텍팅하는 것은 주로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검출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서 얻어내는 정보로는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어떤 대략적인 위치나 어떤 이제 위스나 헤이트를 통해서 어떤 거리가 뭐 멀다 가깝다나 그런 것들은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이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 이 사람이 아래를 보고 있다, 이 사람이 위를 쳐다보고 있다 같은 부분들에 대한 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되고 대조적으로 앞에서 보았던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사용을 하여서 어떤 포즈를 디텍팅하고 트래킹을 하게 된다면은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많은 정보를 얻어서 보다 더 질 높은 언더스탠딩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즈 이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로봇에도 사용할 수 있는 등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포즈를 정확히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은 손을 위로 뻗고 있다는 더 부가적인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이 로봇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단순히 이제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이 팔이 앞으로 악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과 정보까지 얻을 수 있게 되면은 그에 맞는 보다 높은 악수를 요청하고 있다는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더 좋은 레스폰스를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오클루전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선은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이 가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앞에 자신의 모습이 가려져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제 같은 경우는 이 팔의 경로나 어떤 다리의 경로를 이미지를 보고 파악하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오클루전 문제가 첫 번째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암과 레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XY 그리고 앞뒤 부분을 지축이라고 한다면 지축을 통해서 어떤 일직선으로 뻗은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길이나 조인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포즈 이스티메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컴퓨터 비전에서 존재하는 문제인 어떤 이 명암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포즈 이스티메이션에서 동일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옷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데, 어떤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이런 팔의 경로는 알 수 있지만 그 외 나머지 다리의 포즈에 대한 것도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 다리 경로가 이렇게 앞으로 굽힌 형태인지 아니면 일직선으로 뻗은 형태인지 모호하게 모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션 블러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 모션 블러로 인해서 정확히 다리가 이렇게 접은 형태인지 아니면 이 뒤로 뻗은 걸 다리로 추정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타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2D 포즈랑 3D 포즈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2D 포즈는 초기에 많이 진행을 했던 방식으로 단순히 X, Y만 가지고서 어떤 그 포즈를 추정하는 방식이 되게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뎁스층 지층까지 추가를 하여서 3D 포즈를 찾는 것이 또 최근에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싱글 퍼슨과 멀티 퍼슨에 대한 타입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단순히 무조건 한 명의 이미지만 받아서 한 명에 대한 포즈를 추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멀티 퍼슨 여러 명의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의 포즈를 추정하는 문제도 있게 되는데, 이 멀티 퍼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한 번에 여러 명을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리얼타임적인 문제가 있게 되고, 또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어떤 화면에 무조건 한 사람만 들어온다는 가정하에는 어떤 속도적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여러 명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추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멀티퍼슨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스켈레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켈레톤은 조인트와 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인트는 앞에서 보았던 주요한 이제 관절 부분들이 조인트가 되게 되고, 본은 이 조인트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같은 경우는 크게 사용되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방식이 트리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이 트리 구조는 이제 패런트와 차일드의 구조를 갖는 것처럼 조인트 역시 어떤 연관 관계가 되어 있고, 이 관절 부분에서 위로 이제 자식 노드 세개를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밑에 이 가운데 부분에서 어깨 부분, 어깨에서 밑에 팔꿈치 부분, 그다음에 그 밑에 손목 부분, 이런 식으로 그 패런트와 차일드 관계를 통해서 트리 구조로 표현된 형식을 많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 펠런트로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골반 부분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3D 조인트를 쓰는데, 이 조인트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이전에 김관태 연구원 논문 세미나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 포지션을 사용하는 방식과 로테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게 되는데, 우선은 이 포지션을 사용하는 방식은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어떤 이 각각의 XYZ가 어떤 포지션의 직접적인 코디네이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예제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이 0,0,0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어떤 절대적인 좌표보다 이 골반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좌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플러스 10, 뭐 마이너스 30, 그다음에 앞으로 좀 나왔다 해서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각각이 0,0,0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의 문제점은 어떤 보이는 각도 그리고 위치를 지정해 줌에 따라서 본의 길이가 계속 바뀌게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조인트의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로테이션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각각의 이제 로컬 코디네이트가 현재 존재를 하게 되면 밸런스의 로컬 코디네이트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차일드에 가는 이 앵글을 XYZ로 저장을 한 것이 되게 됩니다. 즉 앞에서는 이 XYZ가 어떤 그 좌표값이 직접 들어갔다면은, 이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펠런치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몇 도나 돌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본의 길이는 모두 각각의 어떤 이 어깨의 본, 그다음에 팔의 본, 이제 그 팔꿈치부터 손까지의 본, 이런 본들은 각각의 고정적인 숫자를 형태로 이용되고, 앵글을 돌아감에 따라서 모션이 바뀌는 형태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심플과 심플 X 그리고 또 유니티 언리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저희 과제에서도 이 3D 조인트 로테이션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할 때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 두 개로 크게 나눠져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선은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큰 차이점은 가장 먼저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바운딩 박스를 먼저 사람을 디텍팅을 하여서 휴먼을 디텍팅을 하여서 이 바운딩 박스 내에서 포즈를 찾는 방식이고, 바텀업 같은 경우는 현재 존재하는 이미지에서 모든 조인트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찾는 것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상관관계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의 모두 디텍팅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되고, 디텍팅 별개로 또 포즈를 찾고 이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속도는 이 바텀업 방식에 비해서 더 느리게 되고, 탑다운 같은 경우는 어떤 전체적인 조인트를 먼저 다 찾고 그들을 이제 상관계 통해서 연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은 탑다운 방식은 바운딩 박스를 찾고 이 내에서만 포즈를 추정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도가 높게 되고, 바텀업은 이에 비해서 보다 정확도가 낮게 됩니다. 네, 또 포즈 이스티메이션에서도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MPII 휴먼 포즈 데이터셋, 그다음에 코코 데이터셋, NTO RGB 데이터셋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셋들은 대부분 이미지와 조인트의 페어의 형태가 되게 되고, 어떤 데이터셋도 또 이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어떤 클릭스 액션에 대한 레이블이 존재를 하게 되어서 액션 레코그니션에도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각각의 그 조인트들이 몇 개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하게 되고, 이 각각의 조인트에 대해서 자신의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그 현재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이 포즈 이스티메이션에 딥러닝이 적용된 부분이 이 디포즈가 되게 되는데, 디포즈는 이제 CBPR 2014 논문이 되게 되고, 가장 먼저 CNN을 적용을 하여서 포즈를 찾게 되는데, 이 방식이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찾게 되고, 이 부분을 주변으로 다시 CNN을 통과해서 더 작은 부분을 찾게 되는 방식으로 포즈를 추정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이때 초창기 부분인 만큼 XY 2D 포즈를 추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의 성능들을 보시면은 어떤 이 디텍션 레이트가 이 디포즈보다 더 높은 것들이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어떤 가장 먼저 최초로 딥러닝 모델을 적용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방식으로 앞에서 디포즈에서 어떤 그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로 되는 부분이 어떤 이 각각의 좌표들에 대해서 XYZ 직접적인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이 팔꿈치의 관절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어떤 무조건 이 점에 대해서만 점 대 점으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 것이 다음 논문이 되게 되는데, 이 efficient object localizing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각각의 조인트를 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점에 히트맵을 사용을 하여서 어떤 이 단순히 딱 점 하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점의 후보가 될 수 있는 히트맵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보다 성능을 높인 논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앞에 있던 디포즈에 대한 성능이 되게 되는데, 디포즈의 부분에 비해서 보다 성능이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시 2D를 사용한 것이 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 2D 포즈 이스티메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픈 포즈가 되게 되는데, 이 오픈 포즈 역시 그 CNN의 베이스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가장 큰 특징은 바텀업 방식을 사용을 하여서 먼저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각 이미지들에 대해서 먼저 이 각각의 조인트가 될 수 있는 관전들을 찾게 되고, 그다음에 이 관절들을 연결을 할 때 어떤 상관관계를 따질 때 이 에피니티 필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에피니티 필드는 현재 관절에서 이 방향성이 되는 벡터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조인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조인트보다 이 두 조인트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인피니티 필드를 통해서 이 벡터의 방향을 통해서 어떤 연결성이 이쪽이 더 보다 연결될 때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여서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하여서 보다 정확하게 포즈를 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포즈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이 리얼타임과 멀티펄슨에 대한 부분이 되게 되는데, 이 보시면은 이제 런타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런타임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방법은 이 바텀업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멀티퍼슨에서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을 사용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운딩 박스를 별개로 만들고 또 추출하는 방식이 있게 되는데, 우선 가장 먼저 조인트들을 다 찾고 이들을 연결하는 바텀업 방식을 사용을 하여서 보다 리얼타임에서 적용을 하기 쉽게 되고, 멀티펄슨에서도 이 에피션트 필드를 통해서 보다 더 잘 연결되는 이점을 살렸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D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익스포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익스포즈는 3D 포즈를 사용을 하였고, 저희 과제에서 현재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베이스라인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 익스포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시면 익스프레시브가 되어 있고, 런타임에서도 이제 심플
심플리티 X보다 더 초가 런타임이 훨씬 더 짧은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익스프레시브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바디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이나 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가 가장 속도가 제일 빠른데 비해서 이 익스프레시브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손 모양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거나 표정에 대해서 추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심플 X는 손이나 얼굴들 같은 경우는 주로 별개로 따로 또 수행을 하여서 손이나 얼굴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여서 익스프레시브를 살리면서 런타임도 기존에 비해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어떤 속도적인 측면과 익스프레시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는 미디어 파이프가 존재를 하게 구글에서 발표한 미디어 파이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미디어 파이프는 어떤 그 포즈 이스티메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페이스 디텍션, 페이스 메쉬, 그다음에 동공 추적과 같은 다양한 태스크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미디어 파이프에 역시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쉽게 어떤 라이브 모듈을 설치를 하여서 오픈 소스를 통해서 쉽게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AI 아바타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포즈를 이해하는데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점에 존재를 하게 되고 또 포즈 이스티메이션의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 포즈를 가지고 액션 레코그니션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현재 저희 과제에서는 또 주로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션 제네레이션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생성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즈 이스티메이션에 대한 이슈 및 챌린지에 대한 내용으로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오클루전 이슈가 있게 되고 또 인풋으로 어떤 단일 이미지가 될 것인지 비디오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들을 사용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연속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익스포즈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의 프레임 그 전체에서 이전 프레임하고 상관없이 각각의 프레임 하나하나에 대해서 먼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연속되지 않고 끊기는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역시도 고려해야 될 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3D 멀티펄슨 포즈 이스티메이션이 이 리얼타임으로 동작을 할 때 최대한 시간을 빠르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멀티펄슨을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그 멀티펄슨이라는 점과 리얼타임이라는 점에서 이 3D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하는 것 역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AI 아바타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히 이제 이미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게 되는데 이 RGB 이미지를 받아와서 3D 포즈를 뽑는 부분에서 X축과 Y축 같은 경우에 값은 비교적 잘 추정을 하나 이 Z축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어떤 Z축이 계속 떨리는 문제 또한 존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역시 하여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 포즈 이스티메이션 다음으로는 모션 제네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은 이 모션 제네레이션은 역시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이 모션 제네레이션이 포즈 이스티메이션이 이 앞에서 퍼셉션 부분에서 어떤 상대방이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를 인지하는 단계라면은 이 모션 제네레이션은 그 언더스태팅을 하고 난 이후에 모션 제네레이션을 리스폰스를 할 때 자신이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신이 어떤 포즈를 취하면서 자신이 반응을 하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DMLab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역시 어떤 이 스카이 캐릭터에 대해서 모션을 생성하는 부분이 역시 적용이 되게 되고 또 이뿐만 아니라 어떤 로봇들에 대해서 어떤 손을 흔든다던가 다양한 모션들이 적용을 하고자 하는 시도도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션 제네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려 사항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모션 제네레이션의 인풋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지지 않고 매우 다양한 인풋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앞에서 포즈 이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의 이미지와 조인트들이 페어를 이루는 형태라면은 모션 제네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오디오와 제스처, 그다음에 텍스트와 제스처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사용할 수도 있고 텍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오디오와 텍스트 두 개 다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추가적으로 각각의 말하는 사람 화자에 따라서 스피커 아이디에 따라서도 인풋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매우 다양한 인풋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의 과제에 맞게 어떠한 인풋을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도 역시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풋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인풋을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프리 프로세싱을 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가령 오디오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오디오에 어떤 피처를 사용할 것인지 또 사이즈를 어떻게 해서 사용할 것인지도 중요하게 되고 텍스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텍스트 인베딩을 할 때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인베딩을 수행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되고 또 아웃풋으로는 이제 시퀀스, 제스처들의 시퀀스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이 제스처 시퀀스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얼마만큼 길이의 제스처를 생성할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풋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모델 역시 매우 다양한 형태가 가지게 됩니다. CNN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RNN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간을 통해서 적대적으로 포즈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현재 모션 제네레이션에서 좀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코스피치 제네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테드 영상을 통해서 주로 강연의 상황에서 제스처를 제네레이션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오픈소스는 기터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모션 제네레이션을 하고 나서 비주얼라이징 하는 과정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징을 하는 부분에서 블렌더나 유니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그 모션 제네레이션을 확인을 할 때에는 블렌더를 사용할 수 있고 유니티 스카이 캐릭터에서는 블렌더를 사용할 수 있고 스카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유니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스처 제네레이션에 대한 데이터셋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를 이루는 부분은 테드 데이터셋을 이용한 코스피치의 상황에서의 제네레이션이 되게 되는데, 어, 우선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테드 제스처 데이터셋과 테드 제스처 익스프레시브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테드 제스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텍스트, 오디오, 모션 이 쌍을 이루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치 상황에서의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즉, 테드 영상을 이용을 해서 테드 영상에서 이 제스처를 뽑아서 이 텍스트, 오디오, 모션 쌍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치에 국한돼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되고, 또 강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신보다는 주로 상반신만 사용을 하게 되고 9개의 조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래 예시에서 이 9개의 조인트를 사용하게 되고 상반신을 위주로 사용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위에 가장 처음 만든 그 테드 제스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익스프레시브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이 익스프레시브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손이나 얼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손이나 얼굴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 테드 제스처 익스프레시브 데이터셋이 추가가 되었는데 일단 쌍이나 나머지 구조는 동일하게 되고 어떤 얼굴이나 손 부분이 추가됨에 따라서 조인트의 개수가 매우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과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지니아 챌린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텍스트와 오디오와 모션의 쌍으로 이루게 돼서 이 텍스트, 오디오가 인풋, 모션이 아웃풋과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되게 되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그 두 데이터셋이 코스피치 상황에서 국한된 데 비해서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코스피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하게 되고 또 전체적인 바디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각각의 조인트와 메쉬를 입혔을 때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 손이나 얼굴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인트가 존재를 하게 되고 다리 부분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서 전신에 대한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에 대해서 우선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제네레이션을 하고 나서 최종적인 목표가 스카이 캐릭터 입히는 과정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스카이 캐릭터 입히는 과정까지 하기 위해서 전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제니어 챌린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스처 제네레이션에 관련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앞에서 인풋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현재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인풋들 중에서도 오디오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게 되고, 오디오를 인풋으로 받아서 제스처를 출력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입력을 받아서 제스처를 출력하는 부분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그 모션 제네레이션에 주로 사용하는 로스는 MSA 로스가 되게 되고 이 MSA 로스는 이제 그 현재 실제 값과 예측한 값 사이에 그
민스퀘어 에러를 통해서 이 로스를 사용을 해서 주로 하게 되고, 이 오디오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는 단순히 오디오에서 제스처로 바로 매핑을 하는 반면에 이 부분 같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제스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텐트 벡터 그 즉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서 오디오에서 제스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디오에서 이 리프레젠트로 가는 방식으로, 즉 이 학습을 할 때 투스텝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제스처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뽑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 오디오에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의 학습을 수행하게 되고, 투스텝으로 학습을 수행하게 되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오디오가 들어오면은 이 스피치에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가는 이 인코더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이 디코더 부분 1스텝에서 학습했던 디코더 부분만 가져와서 모션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즉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오디오에서 제스처로 가는 오디오만 사용을 해서 제스처를 생성하는 방식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을 할 때 어떤 바로 제스처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스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학습하는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앞에 다양한 인풋들 중에서 오디오가 아니라 텍스트만 사용을 해서 제너레이션을 하는 부분이 되게 되고, 즉 오디오가 아닌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제스처를 아웃풋으로 사용하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인코더, 디코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워드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워드들에 대한 포즈를 뽑는 부분이 되게 되고, 또 어떤 연속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로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연속성 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즈와 이전 포즈의 차이를 구해서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인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모션을 생성을 할 때 연속성이 중요한 이유가, 어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게 되면은 현재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예를 들어 현재 가만히 있다가 헬로를 손을 흔들기 위해서 손을 드는 과정에서 한 번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모션이 오히려 그 차렷 자세에서 갑자기 손을 드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티뉴티를 보장을 하여서 어떤 점진적으로 손을 드는 형태, 즉 어떤 생성을 할 때 보다 인간에 가까운 형태로 생성하기 위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SA 로스뿐만 아니라 어떤 연속성을 보장하는 로스도 이용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스처 제네레이션을 할 때 이 스피치나 텍스트 앞에서는 오디오만 이용을 하거나 이 텍스트만 이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이용을 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본 논문에서는 이제 그 스피치와 오디오와 텍스트 둘 다 이용을 하는 부분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본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스피치 오디오와 텍스트, 그다음에 스피커 아이디까지 추가를 하여서 이 트리모달 컨텍스트를 이용을 하여서 제스처를 제네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되게 되고, 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텍스트랑 오디오 하나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하랄라시컬 크로스 모달 투 제스처 제너레이션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CBPR 2022년 논문으로 인풋으로는 똑같이 텍스트와 오디오, 시퀀스 아이디를 이용을 했는데, 이 아웃풋 부분에서 어떤 이 제스처를 그대로 제스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스처에서 이제 어떤 계층적인 구조를 이용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펠런치와 차일드의 구조로 조인트가 많이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첫 번째 계층은 어깨까지만, 그다음에 그 다음 계층은 팔까지만, 그 다음 계층은 그 팔에서 손목까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펠런치에서 차일드 추가 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원하고자 하는 모션을 뽑는 것까지, 그 어떤 모션을 계층적으로 생성을 해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 되게 됩니다. 즉,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어떤 제스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것과 유사하게 어떤 모션 데이터를 그대로 이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어떤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제스처 그 포즈에 있어서 그 펠런치와 차일드의 트리 구조를 잘 이용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학습하는 논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현재 과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인풋을 텍스트로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텍스트 투 제스처 제네레이션을 베이스라인으로 하여서 사용을 했고, 이때 중점적으로 했던 내용이 이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사용했던 대부분 이
대부분의 논문들이 다 상체만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테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여서 상체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상체가 아닌 전신에 대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 데이터셋을 지니어 챌린지 데이터셋으로 변경을 하여서 새로 학습시킨 결과가 되게 되고 이 학습시킨 결과를 보시면은 어떤 전신이 다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특히 손이나 얼굴 쪽에도 어떤 조인트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5개의 조인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인풋으로는 현재 텍스트를 입력을 받으면 이 텍스트에 따라서 모션이 제너레이션 되도록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현재 모션 제네레이션 부분에서 다양한 이벨루에이션 메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초창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메저 중에 에버리지 포지션 에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프레딕트한 결과값과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 사이의 차이를 구해서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주로 사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프레처 제스처 디스턴스인데 이 부분은 프레처 디스턴스에서 변형을 하게 된 것인데 이 각각의 그 오토 인코더 방식을 사용을 하여서 이 제스처에서 그 레이텐트 벡터를 뽑고 이 레이텐트 벡터에서 어떤 그 가우시안 분포의 값을 사용을 하여서 거리를 구해서 사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전체 그 모션 그라운드 트러스 모션 데이터셋 값과 생성한 애들의 전체 값을 가져와서 둘 사이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런 수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유저 스터디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제스처 제네레이션에서 유저 스터디가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제스처 제네레이션에서 수치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떤 주관적인 판단 같은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즉 이거는 학습시키면서 실험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인데 어떤 학습이 더 진행돼서 로스가 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확인을 했을 때 어떤 매칭되는 부분이나 어떤 자연스러움의 부분이 보다 학습이 덜 됐을 때 잘 나오는 경우도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없는 차렷 자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학습이 더 됐을 때는 손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 학습을 덜 시켰을 때 오히려 차렷 자세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어떤 수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여서 직접 판단을 하여서 어떤 이 포즈가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제스처 제네레이션에 대한 그 리서치 이슈와 챌린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네레이트 생성된 이 제스처들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이 제스처가 자연스러운지, 이 제스처가 부드러운지, 이 제스처가 오디오나 텍스트에서 잘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우선은 제스처 제네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와중에 그 이전 포즈와는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스무딩에 관련된 부분으로 어떤 포즈가 차례 짜세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손을 들 때 갑자기 확 들면 안 되고 어떤 천천히 드는 형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어떤 이 컨티뉴이티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컨티뉴이티 로스를 추가를 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를 이루는 것은 코스피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코스피치 상황이 국한되었고, 또 조인트 같은 경우도 주로 상체를 위주로 다루다 보니 어떤 그 상황 외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스페셜한 단계, 헬로우나 아니면 고개 끄덕거린다던가 여러 가지 스페셜 제스처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스페셜 제스처에 대한 데이터셋 역시 명확하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네레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얼타임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제네레이션이 돼야 된다는 존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또 AI 아바타 관점에서 보면은 AI 아바타는 상대방과 직접 리얼타임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할 말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 할 말을 토대로 어떤 제스처 제네레이션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리얼타임으로 즉각적으로 계속 제스처 제네레이션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어떤 바디 랭귀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바디 랭귀지를 직접적으로 하려면 실시간 리얼타임에서 제스처 제네레이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리얼타임 문제 역시 어떤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과제를 진행하면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서로 대화 상황이 아닌 때 뉴트럴 포즈에 대한 부분이 되게 되는데, 이 뉴트럴 포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주로 앞에서 했던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퓨처 커렌트 워크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텍스트가 들어오거나 오디오가 무조건 들어오는 상황을 거의 대부분으로 하고, 오디오나 텍스트가 없을 때는 제외를 하고서 학습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AI 아바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고 어떤 핸드폰이나 어떤 화면을 켜두고 잠깐 다른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켜두고 뭐 신경 쓰지 않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데, 즉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 앞에서 봤던 상황들보다는 보다 뉴트럴한 상태, 오디오나 텍스트가 입력되지 않는 상태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뉴트럴 포즈를 어떤 포즈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역시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의 컨클루전입니다. 우선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어떤 그 단순히 그 바운딩 박스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언더스탠딩을 할 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AI 아바타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의 포즈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은 곧 더 좋은 반응을 생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AI 아바타 입장에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역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션 제네레이션 부분에서는 이제 모션 제네레이션이 정확하게 수행이 된다면은 이 AI 아바타 역시 더 좋은 퀄리티가 높은 리스폰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어떤 포즈 이스티메이션으로 그 인지를 할 때, 퍼셉션을 할 때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통해서 더 잘하게 된다면은 더 좋은 언더스탠딩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 더 좋은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리스폰스를 할 때 모션 제네레이션을 정확하게 이용을 한다면은 모션 제네레이션을 통해서 리스폰스가 더 풍부해지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현상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모션 제네레이션의 또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인풋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다른 과제에 비해서 매우 자유롭고, 오디오, 텍스트, 또 스피커 아이디까지 매우 다양한 인풋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모델들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과제 태스크에 맞는 적절한 인풋과 적절한 모델을 구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또 모션 제네레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그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이 주로 코스피치의 주를 이루고 있고, 좀 보다 스페셜 제스처 상황이라던가 보다 주요한 제스처 상황에서의 모션 제네레이션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성된 제스처는 자연스러움, 스무딩, 그리고 오디오나 텍스트에 잘 매칭되는지 주로 관점을 두고, 이에 대해서 각각의 이를 신경 쓰면서 잘 조율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나 조언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잘 들었어요. 예. 네, 그, 음, 일단 그 모션, 제너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큐를 뭐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슈퍼바이스드를 갖다 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웃풋은 이제 모션에 대한 제너레이션이고, 네. 인풋은 뭘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과제 태스크에 맞게 텍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아, 근데 그 텍스트가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아바타가 네. 모션을 하면서 어떤 답변을 하는 그 스피치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챌린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였는데, 이 응.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어떤 텍스트가 뭐예요? 그래서 텍스트가 그 말하는 대사고, 그러니까 그 그 아바타가 말을 하는 대사. 어, 정확히는 그 사람이 말하는 대사를 적고 그것에 대해서 그 포즈를 뽑아서 페어를 이룬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기 굉장히 혼동스러운데 네, 지금 여기서 그 슈퍼바이스 러닝을 할 때 인풋이 되는 그런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텍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아바타가 얘기하는 텍스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바타가 그다음에 얘기하는 텍스트입니다. 아바타 얘기하는 네, 텍스트죠, 그렇죠? 상대방이 아닌 아바타가 말하는 텍스트입니다. 발화하는 아, 텍스트입니다. 그렇죠. 아바타 얘기하는 텍스트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아바타가 얘기하는 그 텍스트는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에 대한 리스판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그 이 텍스트의 시퀀스가 있을 텐데,
그거에 맞는 이 저기 뭐냐 모션을 갖다가 이제 학습한 거란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가 제니아 데이터가 바로 그런 거고. 네,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하여간 발화된 스피치의 어떤 시퀀스가 있을 텐데 네. 어, 그 이 제니아 챌린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봐요. 지니아 챌린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 오디오, 모션의 페어가 있게 되고, 모션은 50, 저희는 55개의 조인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전신에 대해서 55개의 조인트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 그 텍스트들은 각각의 현재와 같이 시작 시간, 끝 시간, 그리고 단어가 들어가 있게 되고, 포즈가 이제 포즈드 시퀀스로 쭉 있게 되는데, 이 포즈를 각각의 이제 윈도우를 통해서 잘라내게 됩니다. 40프레임씩 40프레임 자르고 10프레임 이동하고 40프레임 자르고 10프레임 이동하고 40프레임 자르고 10프레임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는데 그 40프레임 내에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구해서 이 시작 시간과 끝 시간 내에 존재하는 텍스트들을 여기서 찾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현재 0초부터 5초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시퀀스를 then, you, have 이렇게 받아서 인풋은 then, you, have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40개의 프레임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단어의 어떤 시퀀스가 있고 네, 그거에 맞는 하여간 포즈가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포즈가 그것도 그냥 하나 스냅샷이 아니고 네, 포즈도 구간에 맞는 그 포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포즈도 모션이죠. 그러니까 모션. 네, 모션도 그 포즈도 시퀀스의 형태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즈가 아니고 이제 모션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구간 안에 모션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유라 그럴 때 네, 이유라 그럴 때 4.53초부터 4.74 그 구간인데 네, 그때 그거에 대응하는 모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런 식의 그 모션 시퀀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시퀀스가 있어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게 전체 그 규모가 얼마나 커요? 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규모가 일단은 한 쌍은 주로 1분에서 2분 사이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데이터셋이 280개에서 290개 정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충분하게 학습이 돼요? 학습 결과 확인했을 때는 얼추 이제 그 컨티뉴티도 그 유지를 하면서 어떤 모션에 따라서 어떤 그 동작을 취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음, 확인을 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활용 네. 가능해요? 근데 우선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그 뉴트럴 포즈에 대해서 여기서 문제가 그 어떤 지금 초 보시면은 그 5.78초부터 10초까지 비는 구간이 있는데 이 텍스트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따로 학습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 코드에서. 근데 이제 저희 AI 아바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켜놓고 딴짓을 한다던가 어떤 텍스트나 오디오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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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요게 제니아 챌린지에 쓰는 데이터셋이고, 네. 다른 데이터셋 소스는 없어요? 이 데이터셋 중에 그 주로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그 테드 제스처 데이터셋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테드 영상을 가져와서 스켈레톤을 뽑아서 텍스트, 오디오, 모션 이렇게 페어를 똑같이 구성은 텍스트, 오디오, 모션으로 똑같은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우선은 아무래도 테드 데이터셋을 가져오다 보니까 코스피치에 국한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이 조인트도 이제 9개 상반신만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궁극적으로 목표가 스카이 캐릭터까지 입히는 것이 목표가 되게 되는데 어떤 상반신만 존재를 하게 되고 어떤 코스피치 상황이 아닌 상황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여서 학습하는 것은 어떤 과제에서는 좀 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가장 비슷한 거는 이제 제니아 챌린지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데이터셋인데 이 챌린지가 어떤 챌린지예요?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봐요. 챌린지가 그 어떤 텍스트, 오디오, 모션 이렇게 데이터셋을 주고 이 데이터셋 내에서 어떤 그 모션 생성하는 모델을 구성을 해서 제출하는 챌린지였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언제? 어, 올해 7월, 6월에서 7월 사이였는데, 어디서 했는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하는 거예요? 네, 국내에서 하는 맞습니다. 외국입니다. 거예요? 그 일단은 하여간 그 저기 그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 같은 거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어, 파, 요거에 네, 이 인코더에서 입력이 베이스라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 입력단이 스피치고 네, 각각의 그 텍스트들이 텍스트고 됩니다. 텍스트고 네, 오른쪽이 이제 그 모션이란 말이죠 모션 시퀀스 네, 모션 시퀀스가 나오게 됩니다. 어 이거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누가 제안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테드, 원래 기존의 방식은 테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니어 챌린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변형을 하였습니다. 그거 하여간 요 아키텍처를 네, 맞습니다. 노성혁 연구원이 했단 말이죠. 다시 구현을 했단 말이지. 그, 네, 변형을 하였습니다. 수정을 변형을 하여서, 했어. 네, 수정을 맞습니다. 해서 테드 대신에 이제 그 제니아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텍스트 시퀀스하고 그다음에 모션 시퀀스로 이렇게 매핑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네. 어떤 데이터 무슨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를 뽑아서 비주얼라이징한 결과가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다른 예제도 많은데, 오늘 PPT 동영상 첨부는 이거 하나만 하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 네. 지금 요 비주얼리제이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렌더를 통해서 파일을 생성을 해서 MPG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MPG 파일을 블렌더로 불러와서 비주얼라이징 한 것입니다. 음, 오케이. 지금 여기서 그 보면 네, 그냥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포즈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요 데모에서 나온 거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그 이 손 쪽이 네, 보면은 손가락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중간중간에 뭐 약간 스파이크 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스파이크, 그 저기 손가락 그 주변에 팔에 네, 아닌가? 내 잘못 본 건지 모르겠다.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이제 손가락처럼 네, 팔에도 뭐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단 말이죠. 이 돌출된 것들이. 튀어나온 부분 말씀이십니까? 어, 이 부분 조인트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 팔의 팔꿈치 부분에서 조인트가 하나 존재를 하고 손 조인트를 쪽에서 갖다 많이 띄우는 그렇게 존재하게, 한 게 네, 있단 말이지. 네, 아,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실험을 한 결과가 이거 저기 뭐냐, 이런 비디오로 나온 거 말고 그냥 네, 일반적인 어떤 평가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 결과 뭐 테이블은 있어요? 어, 그, 어, 여기서 방식, 이 베이스라인에서 명확히 어떤 수치를 통해서 뽑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 저기 뭐 있었다 그랬잖아요. 평가 이후로 음, 트리모달 컨텍스트랑 이 제스처, 하랄락 크로스 모달 이걸로도 지금 현재 그
데이터셋을 바꿔서 비주얼라이징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적용을 했는데 정확히 수치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로 따져봤을 때 텍스트 부분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텍스트 부분이 잘 나왔다는 게 뭐죠? 그 결과 성능적으로 봤을 때 텍스트가 가장 결과가 좋았었습니다. 그렇 아, 인풋을 텍스트로 하니까? 그러니까 모델 구조를 텍스트만 사용하는 구조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 스트림 모델 구조, 그다음에 하ierarchy 구조 세 개 다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스 아, 변경해서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텍스트가 제일 좋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컨티뉴이티 부분에서 어떤 연속성을 보장을 하면서 어떤 이 보다 떨림도 줄어들고 어떤 그런 더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디엠랩 과제에서 텍스트를 이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보다 그래서 이 텍스트 투 제스처 제네레이션 부분을 주 메인 베인 메인 베이스라인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음, 저기, 아까 그 평가하는 그런 네, 몇 가지 저기가 있었죠. 메저가, 네 매트릭이 있었죠. 그렇죠? 요게, 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그냥 제스처에 대한 건데, 네, 중요한 게 이제 그 텍스트하고 네, 그거에 이제 얼마나, 이 모션이 네. 일치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수치적인 부분보다 주로 유저 스터디에서 다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저 스터디, 그러니까 네, MOS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음, 혹시 그런 것도 뭐가 저기 평가하는 어떤 인덱스가 있는지, 매트릭이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입력된 어떤 스피치라든지 텍스트에 의해서 모션이 이제 제너레이션이 되는데 네, 전반적인 어떤 학습하는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이 있고 네, 그거를 가지고 제니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다. 네, 그런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뉴트럴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부분들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바디 쪽이고 얼굴 쪽은 지금 포함되지 않죠. 헤드 쪽에. 근데 그 헤드 쪽은 크게 그러니까 이 조인트 수가 지니아 데이터 챌린지 셋으로 통해서 뽑은 조인트가 되게 되는데 헤드 쪽은 크게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오른쪽에 이게 심플 X에서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그래도 헤드 부분이 뭐가 있긴 있는데, 네, 그 헤드에 어떤 모션이 있는데, 여기서 없는 거는 이제 이 헤드 안에 네, 그 얼굴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표정이라든지, 네, 뭐 눈 깜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없다는 거죠, 아직은.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핸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페이스를 따로 해서 합치는 부분도 좀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합치는 방법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고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은 그 포즈라든지 중간에 네, 어떤 뉴트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제 필링을 하느냐,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선 그 부분이 제일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좀 더 좋은 좀 더 그 다양한 상황들을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결과 이 앞에 코드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학습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니면 뉴트럴한 부분만 따로 촬영을 해서 뽑아서 학습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글쎄,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제 확보하느냐, 그게 이제 이슈인 것 같은데, 그 빨리 고민해가지고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네, 음,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나는 질문 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유영석 연구원입니다. 그 한 네, 가지만 더 붙여도 될까요? 네, 네, 그 제스처 관련 데이터 한번 그 알아봤는데 네. 그게 기본적으로 DB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 그게 억 단위로 그 들거든요, 견적이. 아,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저쪽 그 네이버 쪽도 사실 이건 너무 데이터가 비싸다 좀 그러고 있어서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아, 부분이라서 네. 그런 거는 아예가 매주 2회 약간 오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제일 현실적일 것 아,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 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그멘테이션이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가지고 네, 그것도 한번 좀 트라이 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조언해 주신 부분 토대로 어떤 뉴트럴 상황에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음, 텍스트에서 모션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인덱스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추후 더 알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그 27페이지에 네, 혹시 그 오른쪽 밑에 그림에 지금 첫 네, 번째 레이턴트 Z하고 이제 네, 두 번째 B에 있는 레이턴트 Z하고 이제 C에 있는 레이턴트 Z가 있는데 네. 지금 마지막에 있는 레이턴트 Z가 어떤 걸 의미해요? 네. 정확히 이 A랑 B는 이제 트레인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학습 단계에서 제스처로 레이텐트 벡터를 뽑아서 얘를 저장을 하고 스텝 네. 2에서 오디오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오디오랑 제스처 페어가 있으면은 이 제스처의 레이텐트를 뽑고 이 스텝 2에서 오디오에서 제스처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네. 밑에 있는 레이텐트 벡터 G는 이 C는 인퍼런스 단계로 오디오가 들어오면은 이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텐트 벡터를 뽑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생성을 하니까 이 어떤 그 이 레이텐트 벡터가 어떤 그 타겟이라고 본다면은 즉 어떤 일종의 그라운드 트루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아래에 있는 레이텐트 벡터 G는 그 인퍼런스 결과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A 스텝하고 B 스텝에 합친 그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이 마지막 인퍼런스 단계에 쓰인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 쓰인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오디오가 들어오면은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이 오디오에서 네, 제스처로의 학습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은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 오디오만 입력으로 받아서 어떤 이제 그 프레딕션 결과를 가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 레이텐트 벡터 G는 오디오를 입력을 받았을 때 이 모션에 대한 프레딕트 값이 나오듯이 레이텐트 벡터에 대한 프레딕트 값이 나오는 것이 됩니다. 즉 별개입니다. 아, 그라운드 트루스, 그다음에 그 인퍼런스 프레딕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9페이지에, 네, 다음 페이지 한번. 그 이게 오른쪽 이 포즈, 이 스켈레톤 그림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계층 구조라고 하셨는데 이게 총 네, 6층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맨 위에 게 1층이라고 했을 때 이 네. 2층에 쓰이는 스켈레톤 값이 1층에서 뽑힌 피처를 사용을 해서 2층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그런 약간 리커런트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1층 하고 2층 하고 그런 식으로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층을 학습을 시킬 때 이제 5층에서 시킨 그 피처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네요. 예를 들면.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더 질문이나 조언 사항 없으시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